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보드들을 좀 리뷰를 하면서 어떻게 자기한테 맞는 보드를 좀 선택하면 좋을지를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물론 저도 서핑을 잘 못해서 저한테 맞는 보드가 아직 뭔지는 잘 모르지만 보드를 보시다시피 꽤 많이 사보기는 했거든요. 많이 타보고.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, 저만의 느낌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저 PC보드가 제가 처음 숏보드에 입문할 때 탔었던 보드입니다. 이제 제 웹학 영상을, 제일 처음 웹학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어찌 보면 가장 많이 타고 가장 많이 빠졌던 보드가 이 보드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큰 많은 영향을 끼쳤던 보드가 바로 이 보드입니다. 파이젤의 팬텀 보드인데요. 요거 전에 6.1 34리터 팬텀 보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. 그걸 먼저 탔고, 그걸 타다가, 그걸 탈 때는 제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 서핑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살을 좀 빼서 그 보드는 팔고 요거 팬텀 510 보드를 지금 주력으로 꽤 오래 타왔습니다. 한 1년 동안 요걸 많이 탔고요. 많이 탔습니다. 그리고 미야자키에 서프 트립을 가서 보드 2장을 사왔습니다. 바로 알메릭 보드하고 이제 맨 왼쪽에 JS, 요건 이제 카본 퓨전 보드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제일 최근에 구매했던 보드가 요 고스트, 파이젤의 고스트 보드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선택해왔던 그 스토리들과 또 볼륨, 뭐 길이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제가 가장 처음으로 바다에 들고 나가서 이제 탔던 숏보드이자 PC보드입니다. 요거는 밑에 트랙션 패드는 보시다시피 제가 워낙 초보 때 진짜 정말 보드란 걸 처음 샀을 때 샀던 보드라서 트랙션 패드가 좀 이상하게 붙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요거는 PC 트윈핀 보드고 이제 퓨처핀입니다. 아마 볼륨은 안 적혀 있긴 합니다. 근데 길이는 일단 58이고 볼륨이 제가 느꼈을 때는 한 3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37, 35 정도 볼륨이 되는 것 같고, 사실 저는 이런 보드를 초보자 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. 왜 그러냐면요, 일단 기본적으로 데크가 굉장히 평평합니다. 이런 보드들이 사실 패들링이 길이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. 첫 번째는 일단 데크가 평평하다. 그래서 패들링이 쉽고 파도 잡기가 용이하다. 볼륨이 보시다시피 꽤 있는 편입니다. 37리터 정도 되면 볼륨이 꽤 있는 편이고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 데크가 되게 넓습니다. 이게 데크가 좁으면 좁을수록 좌우에 흔들림이 많아지거든요. 그래서 테이크오프 할 때도 불안정하고, 패들링 할 때도 불안정하고, 라인업에서 앉아있을 때도 불안정한데, 이렇게 넓은 보드들은 그 모든 순간에 굉장히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보드를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이런 보드를, 그건 바로 가격입니다. 이 보드를 아마 한 10만원 조금 넘나? 하여튼 10만원 그 수준에서 샀습니다. 수리가 완료됐던 걸 핀을 포함해서요.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넓고 볼륨이 크고 데크가 비교적 평평하고 그리고 무조건 싼 거, 그런 보드를 위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굳이 제 생각에는 새 보드는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언제 또 다른 보드가 타고 싶어질지 모르니까요. 그 다음 제가 소개시켜 드릴 보드는 알메릭의 에브리지 듀오 보드입니다. 요거는 에폭시 보드입니다. 보다시피 빵이 어마어마한 친구입니다. 요거는 제가 알기로 59의 볼륨이 39.5입니다. 거의 40리터에 달하는 볼륨인데요. 지금 타는 보드가 제 인생 마지막 보드가 절대로 아닙니다. 저도 이 보드 되게 재밌게 몇 번 탔지만 결국에는 볼륨이 커서 덕다이브를 못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볼륨을, 그리고 더 재밌게 타기 위해서 볼륨을 계속 줄여가거든요. 그래서 볼륨을 계속 바꾸고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보드를 이제 중고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계속 바꿔야 되니까요. 그리고 정말 사연 많은 보드가 이제 나옵니다. 저는 이 보드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. 제일 처음에 웨이브파크에서 계속 빠질 때랑 제가 집에서 서핑 연습을, 집에서 이렇게 테이크오프 연습하고 할 때 썼던 그 모든 순간에 이 친구가 있었습니다. 요거 이제 넥비어드라는 알메릭의 되게 유명한 보드죠.
패드가 혹시 보이시나요? 여기 패드 보시면 지금 사실 패드가 다 떨어져서 여기 뭐 스펀지 같은 걸 이렇게 테이프로 발라놨습니다. 왜냐면 사실 바다에서 타기에는 상태가 좀 좋지 않고 집에서 이제 연습용으로 하기 위해서 좀 붙여놨습니다. 처음에 살 때는 트랙션 패드가 말짱했습니다. 제가 타다가 이렇게 된 거고, 요거 길이가 딱 6피트입니다. 6피트에 29리터니까요. 물론 제가 초보일 때 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력의 분배가 가운데에서도 살짝 뒤쪽에 위치한 느낌이다. 제 느낌에는 이렇게 노즈 쪽이 뚱뚱하고 넓고 뚱뚱한 보드들은 파도가 굉장히 잘 잡힙니다. 그리고 무게중심이 앞쪽에 부력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패들링도 되게 쉽고, 그리고 파도도 되게 쉽게 잡히는 보드들입니다. 근데 이 보드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. 제가 처음에 숏보드 연습할 때 웹팍을 되게 많이 갔는데요,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려운 보드로 연습을 하니까 나중에 볼륨을 조금만 올려도 되게 쉽고 또 연습이 많이 된 느낌이었습니다. 왜냐면 패들링이 되게 힘들어도 이 보드를 가지고 어거지로 패들링을 하니까 되게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. 사실 다른 보드들보다도 이 보드는 제가 집에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랑 평생 갈 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 보드는 제가 일본에서 사왔습니다. 이 딱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저 넥비어드랑 정말 거의 판박입니다. 이게 아마 조금 다 비슷비슷한 모양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여기 앞이 이 데크가 이렇게 위로 많이 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, 저는 이제 좀 쉬운 보드다 어려운 보드다를 결정할 때 이 휨의 정도와 데크의 넓이를 조금 많이 봅니다. 물론 길이도 당연히 파도를 잡고 타는데 영향을 주지만 여기 이렇게 많이 휘어 있으면 난 좀 큰 파도를 탈 거야. 왜냐면 노즈가 이렇게 많이 들려 있는 거다 보니까 파도의 각도가 많이 세워져도 노즈가 잠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든요. 이게 한 1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이었습니다. 굉장히 싸죠. 여러분 일본 가시면 중고 보드 가지고 가지 마시고 그냥 중고 보드 사서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최근에 좀 신세계를 좀 많이 느꼈던 보드입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 보드들이 에폭시 있고요, PU 보드들이 대부분입니다. 이 보드는 카본 퓨전 보드입니다. 카본인 게 딱 티가 납니다. 이 보드 길이가 55입니다. 지금 볼륨은 27리터 볼륨의 이제 트윈핀 세팅이고 굉장히 짧고 넓고 대신에 데크가 평평해서 패들링이랑 파도를 잡기 되게 쉬운 보드입니다. 근데 제가 이 보드를 타면서 정말 놀랬던 건 뭐냐면 정말 마법처럼 파도가 다 잡힙니다. 저도 이 카본 퓨전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방식으로 퓨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퓨전 자체를 되게 잘 한 것 같습니다. 뭔진 잘 모르겠지만 사실 JS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카본 보드를 잘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. 혹시 카본 보드 파실 분 있으면, 이런 퓨전 말고 풀카본 보드 파실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연락해 주십시오. 저도 그것도 한번 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말 저한테는 매직 보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좋은 보드. 제 인생 최고의 보드, 저에게 서핑을 알려준 보드, 저와 항상 함께 했던 제 초보 시절, 미야자키 시절, 겨울,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전부 저와 함께 했던 바로 그 보드,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을 그 보드, 파이젤의 팬텀입니다. 이제 파이젤 하면 초보자분들이 가장 이제 널리 탈 수 있는 올라운드 보드가 바로 이 파이젤의 팬텀 보드입니다. 정말 놀라운 보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, 저 개인적으로. 왜냐면 되게 볼륨도 앞쪽에 많이 좀 위치해 있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앞쪽에 위치해 있지도 않고 밸런스가 잘 분배가 돼 있고요. 그리고 데크의 모양도 너무 많이 휘어 있지 않고 노즈가 적절히 좀 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차로 따지면 현대의 아반떼 같은 느낌이랄까요? 모든 퍼포먼스가 대부분 다 가능한 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마지막 보드입니다. 존이 사랑한, 존을 우승으로 이끈 바로 그 보드입니다. 하나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데크의 넓이, 그리고 노즈가 휘어져 있는 각도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저런 보드들은 되게 쉬운 초보자들한테 좋은 보드겠고, 그 중간 정도의 모든 퍼포먼스를 다 할 수 있는 보드겠고, 그리고 왼쪽에 조금은 어려운 보드입니다. 좁고 날카롭기 때문이겠죠. 파도 잡기도 조금 힘들 거고요. 그런 보드입니다. 저 요걸 보면 좁고 날카롭고 많이 휘어 있습니다. 그 말은 나 조금 큰 파도에서 타줘, 나 조금 어려운 보드야,
나 퍼포먼스야, 나 하이 퍼포먼스 보드야 인데요.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더 들어갑니다. 테일은 보통 제 기준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먼저 PC보드, 테일이 깎여 있기 때문에 턴을 조금 더 부드럽게 좀 더 잘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좀 역할을 저는 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밑에가 깎여 있는 테일들, 이 테일이 파도에서 조금 벗어나게 해줍니다. 그래서 더 많은 턴, 잘 컨트롤이 되게 쉽게 하는 용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이 보드는 뭐가 다른지 혹시 느껴지시나요? 이 테일이? 다른 보드들의 테일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PC거나 깎여 있다고 했는데요. 이 보드는 깎여 있지 않고 날카롭습니다. 이런 뾰족한 테일이 하는 역할이 날카로운 파도 속에 보드가 박혀 있게 해줍니다. 그래서 비교적으로 턴이 조금 더 무딘 감이 있겠죠. 대신 엄청난 안정감을 선사하는 보드라고 합니다. 제가 아직 타본 적이 없습니다. 이 보드를 아직 타보질 못해서 존 플로렌스의 파도 타는 영상들을 제가 아마 바로 다음 그 서핑 스토리에서 리뷰를 할 생각인데, 이 보드의 생김새를 보면 존이 왜 그런 서핑을 하는지, 존이 왜 이 보드를 좋아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시기별로, 와, 나 이제 처음 서핑에 입문했어, 나 서핑 이제 나 해보고 싶어, 나 숏보드 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맨 왼쪽에 보시는 볼륨이 크고 좀 뚱뚱한 보드, 그리고 무엇보다도 싼 보드를 사십시오. 여러분, 어차피 다른 보드를 사시게 되실 거니까요. 싼 보드를 사시고 좀 왼쪽에 좀 유사한 보드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라인업도 잘 가고 뭐 패들링도 잘 되고 파도도 뭐 나쁘지 않게 잡아 하시면,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여러 보드를 많이 거쳤지만 올라운드 보드, 좋은 올라운드 보드를 한 장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물론 중고로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새 보드라도 좀 좋은 올라운드 보드를 한 장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가진 서핑 보드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어떤 보드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에는 더 많고 더 알뜰한 정보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